이게 정말 무진장 어려운 책인데, 이 공식을 잘 아시면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역을 마이크를 써야 되나요? 이 공식을 정리해놓은 책이 없습니다. 어디에도요. 그러면 뭐와 같으냐 하면, 공식을 모르고 주역 궤를 푸는 거는 구구단을 모르고 곱셈 나눗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진장 어려우시죠. 근데 구구단을 알면 술술 풀리거든요. 구구단에 해당되는 게 이 공식인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완전히 터득이 돼야 이제 주역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위로 읽어 나간다. 이게 기본입니다. 주역은 뭐 이런 게 예컨대 뭐 있다고 하면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읽어 나가죠. 그 다음에 상계와 하계로 나눌 수 있는다. 이렇게 해서 나눕니다.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조직이나 모든 걸 봐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고요. 회사에 가면 경영진이 있고 경사원이 있고요. 나무에도 뿌리가 있고 위에 줄기가 있고,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가족에게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식이 8개의 공식, 8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죠. 8개. 제일 중요한 공식입니다. 8개의 성격. 이거는 뭘까요? 그거 다 이제 충분히 복습하셨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성격이 뭘까요? 8개의 기본 성격이 이해가 안 되면 주역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나요? 지난번에 스님이 잘 하시던데 오늘 안 오셨네. 뭔지 모르시나요? 예? 그거 잊어버리면 괴가 안 풀립니다. 예. 사질내 천둥 번개치고 우레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이죠. 근데 망했다 죽었다 싶지만 침체에 있는 그런 것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다. 요거는 뭐였죠? 이것도 잊어버렸나요? 삼위화.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가고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한강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별수가 있다. 뭐 이런 게 8개의 기본 성격이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각 효의 기본 성격을 바탕으로 읽는다. 요거 하나하나를 효라고 하죠. 하나하나를. 이건 무슨 효죠? 이거는 양효, 이거는 음효죠. 요게 양효인데 처음에 있는 거를 초우라고 하죠. 요거는 유기, 이거는요 우삼, 우사, 유오, 상,
요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라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학생이고 이건 선생이니까요. 요거는 신입생. 요거는 학생회장. 모든 학생의 중심, 학생회장. 요거는 졸업반. 이거는 이제 선생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조교나 전임 강사 정도. 요거는 중심이죠. 학과라면 학과장이고, 대학이라면 학장, 대학교라면 총장.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명예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이라면 이게 뭘까요? 막내 아이. 요거는 이제 아이들 중에 중심. 요거는 나이 많은 이제 어른 되기 직전의 아이. 요거는 이제 고모나 삼촌이나 이모나 이런. 요거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또 이게 시간적으로는요. 이게 일생이라면 이거는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초효는 6효가요. 64개 공통적으로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초효는 집안의 막내 아이다. 그러면 소풍 갈 때 제일 늦게 나옵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가나요? 먼저 뛰어나가죠. 성급한가요? 가장 침착하고 느린가요? 성급하잖아요. 그게 초효의 공통된 성격입니다. 성급하다. 그러면 다 함께 가야 되는데 먼저 뛰어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꾸지름을 듣잖아요. 꾸지름 들을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엄한 벌이 내리나요? 벌은 비교적 가벼울까요? 가벼운 벌이. 그게 초효의 공통점이죠. 이효는 어떤 성격일까요? 학생이라면 학생회장이죠. 책임감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선생들이 다 알아줍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돼 있죠. 근데 개인 행동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학생들 전체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사면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사면. 졸업반 학생 아니면 대학원생. 선생들한테 주목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학생회장이 주목을 받죠. 그러니까 몰라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 말을 들어야 됩니다. 후배가 몇 월 며칠에 소풍 간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고요. 회비 얼마 내라 그러면 내야 되고요. 기분 좋을까요? 좀 뭔가 예, 심란하죠. 그래서 주역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서운합니다. 맨날 후배 말을 들어야 되고 성질 난다고요. 자기를 몰라주니까 소외감을 느끼죠. 이 주역의 이런 이치를 알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선생님들이 나를 몰라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화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람이 뭐 결정을 하면 따라가는 거 서운해하면 안 되죠. 당연한데 이런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서운해하는 겁니다. 요 사효는 어떨까요? 위는 기독권자죠. 위는 이미 선생이 됐죠. 선생이 됐는데 제일 밑에 있다고요. 그러면 아래에 학생들을 통솔을 해야 됩니다. 그 조교가 통솔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위 사람들을 보조를 해야 됩니다. 일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사효와요. 그래서 사효를 중심 봐야 됩니다. 여기 문제 있으면 사효를 봐야 되는데 사효가 처리를 잘하면 상은 누가 받을까요? 사효가 상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무슨 학과에 학생들이 문제가 생겼다. 조교가 일 처리를 잘했다. 상은 누가 받죠? 학과장이 받잖아요. 이게 기본 이치인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이런 내가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한 학과장이 상 받지? 이제 항의하고 열받고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이치를 모르고 덤비면 잘린다고요. 근데 일 처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혼나야 돼요. 그리고 늘 이 사람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괴가 있다. 위는 어떻고 아래는 어떤가요? 아래는 이거 모르면 이제 설명이 불가능해진다. 육감수 이게 어떤 거였나요? 이게 이전투구하는 거죠. 학생들이 이전투구를 한다고요. 끝없이 싸웁니다. 누가 해결해야 되죠? 학생들이 일이 생기면 누가 그걸 해결합니까? 사요가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요가 해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뛰어난 건 어느 건가요? 셋 중에서. 오늘 뭐 탈계 설명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양이 남자고 음은 여자다.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이해하기 쉽게 양을 남자, 음을 여자로 보면 양 하나에 음 두 개 있으면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이 있다. 그럼 누가 힘이 셀까요? 뭘 하늘 때 누구 따라가게 되나요? 남자 따라가죠. 또 남자 둘에 여자 하나 있으면 누구 따라가나요? 예? 여자하고 남자 둘이 있는데 오늘 점심 먹으러 간다. 누구 주장을 따를 것 같아요? 기본이 여자 둘 남자 하나 있으면 남자가 중심이 되고 남자 둘 여자 하나 하면 여자가 중심이 되고 그게 삼각관계 아닙니까? 삼각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은 요거죠. 여기서는 중심이 요거죠. 요 하나가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은 누군가요? 요거죠. 여기서 중심은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전 투구를 하는데 이 사유가 매력과 능력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여자들이 남자 하나면 남자가 힘이 하늘을 찌르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이 조교가, 선생들은 뭐 나약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조교는 힘이 하늘을 찌르죠. 그럼 이 학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하죠. 이 태권도 구단에 해당돼요.
그러면 동작 그만,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해. 이건 해결된다고요. 이거는 이전 투구를 하는데 조교가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반복을 할 때 하고 다를 것 같은데 방식이 다릅니다. 애들이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 가정에 힘보다는 예쁘장한 여자가 시집을 왔어요. 부드럽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이 싸우던 애들이 언제 조용했는지 싸우다가 스르르 조용해진다. 해결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끄럽고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이러는데요. 조용한 예쁘장한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요.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희한합니다. 분위기가요.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시끄럽다고요. 이렇게 되면 시끄럽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꼬마들이 이제 소매기리로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 황소들 몰고 오면 싸우고 난장판이 나가지고 풀을 못 뜯어먹게 해. 풀을 안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몰고 이제 따로 어디 가가지고 먹여야지 같이 모아놓으면 안 돼. 근데 나중에 암소가 한 마리 오잖아요. 황소들이 조용해져. 그리고 암소가 산으로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 조용히. 그리고 저녁 때까지 풀 뜯어먹고 암소가 내려오면 다 따라 내려와요. 동물도 똑같습니다. 그런 조용한 매력으로 해결한다. 이거는 해결 못하잖아요. 그 셋 중에 유일한 게 매력인데 이건 유일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해결을 못하죠. 이것도 해결을 못하죠. 이거 유일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효는 이 사효가 지금 이게 골치 아프면 해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학과라면 학과장, 나라라면 그 대통령에 해당됩니다. 회사라면 사장, 가정이라면 부모, 모든 결재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능력 발휘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이거는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 명예교수. 그러니까 이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잔치하면 제일 윗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음식 받아 먹고 축하한다 한마디 하면 되고 이렇죠. 애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한테 대접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에 뭐 애들이 싸워가지고 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럼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밥을 꼬박꼬박 챙겨드릴까요? 못 챙겨드릴까요? 못 챙겨주잖아. 그럼 신경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요새 며느리는 버르장머리 없어가지고 시아버지 밥도 안 챙겨줘. 이런 식으로 야단치면 쫓겨나가서 양로원으로 쫓겨갑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애들한테 문제 있다 그러면 조용히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든지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래야지. 자기 것 챙기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각 효끼리 궁합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거 예컨대 이게 사장인데 모두가 사장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학과장이면 모두가 학과장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요거는 신입생은 누구하고 친할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하고 하는 게 누구죠? 신입생을 제일 잘 아는 건 또 누군가요? 응? 조교잖아, 조교. 맨날 그 첫날부터 데리고 다니잖아. 요렇게 친하게 돼 있다. 학과장이 맨날 찾는 건 학생회장이잖아. 요렇게 친합니다. 요렇게 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고 궁합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졸업반이 지금 학생이 하나가 다쳤다. 누가 마음이 제일 아플까? 이건 명예교수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학생회장이 지금 다쳤다. 학과장이 제일 머리 아프죠. 그래서 요게 다쳤다. 요게 마음이 아픕니다. 요게 통하는 게 있다. 효끼리 궁합 관계가 있다. 유일한 효가 있다면 예컨대 이런 거. 그러면 이거에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죠. 이것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유일한 효가 있다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거. 요게 유일하죠. 이것 중심으로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여기 다 남자인데 여자가 다 하나 있다. 분위기가 거기가 제일 중심이 돼 있다.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갑니다. 그 중심으로 전체를 읽게 됩니다. 한효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모두의 화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골골 그러면 이제 건강이 굉장히 관심이 되죠. 모두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에 신경을 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청부에 문제가 있으면요. 아래에 문제가 있으면 위에서 해결하고 애들한테 문제 있으면 부모가 해결하고요. 부모의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이 해결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둘 다 서로 해결을 못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요 정도인데요. 요 걔가 지금 금방 설명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꽤 많아 보이죠. 이 정도의 설명을 지난번에 그 8개 설명하고 그걸 완전히 달달달달 우리 구구단 얼마나 꽤 오래 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소화되어 있지 않으면 주역은 풀 수가 없는데요. 그간의 주역이 어려웠던 이유가 이 공식 설명을 해놓은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진장 어렵습니다, 주역은. 구구단 외우라 소리 않고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셈 계속 계산을 해대면 그보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봐도 공식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 책에는 왜 있냐?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거.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걔를 하나 풀어보자. 이게 너무 4시간 동안 그 공식까지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시간이 없었어요.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괴인데요.
지난 8개를 할 때 이게 무슨 괴라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거 외우라고 제가 한 거. 일근천, 이거 뭐 달달달 외워야죠. 일근천. 성격은요, 강하고, 굳세고, 힘이, 에너지가 넘치고, 조용할 일이 날이 없고, 서류를 꾸며오라 그러면 엉성하고, 계획이 치밀하게 계획을 짜지도 못하고, 덤벙대고, 무모하고, 뭐 이런 거죠. 치밀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최고로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하늘입니다. 하늘이 하는 일은요, 사계절이 이게 하늘이 하는 일인데, 날씨가 봄날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계절이 올라가는데 치밀하지 않아서 덜쭉날쭉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나 이 에너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위도 이거, 아래도 이거, 위도 하늘, 아래도 하늘. 이거는 음이 하나도 없죠. 전부 양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이거를 이제 하늘이라고 합니다. 양으로 가득한, 좀 엉성하게 치밀하게 진행을 안 해도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 양뿐인 거, 이거하고 대조되는 게 하나 있죠. 어떤 걸까요? 음양으로 섞여 있지 않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요거 두 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하늘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땅이죠. 그래서 이건 공이고요. 만물은 이 가운데에 있겠죠. 하늘 기운, 땅 기운이 섞여 있는 게 만물이고요. 안 섞인 건 하늘 기운, 땅 기운입니다. 집에서 가족이 있는데 안 섞인 사람이 둘 있죠. 누굴까요? 피가 섞여 있지 않은 둘 사람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엄마죠. 애들은 다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 모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됩니다. 나머지는 뭐야? 섞여 있는 거죠. 62개는 64개 중에 62개는 음과 양이 섞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부모 이러면 될 텐데 왜 근곤이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부모 그러면 가족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가족 이외에는 설명을 못하죠. 그래서 근곤입니다. 가족 중에 애들 보면요. 비슷한 가족, 형제, 자매가 비슷한 얼굴도 있지만 완전 딴판도 있어요. 한 열 몇 명 애 낳아놓으면요. 그래서 제 사촌은 형제 둘이 가면요. 형제라는 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형은 아버지하고 똑같고 동생은 엄마하고 똑같아.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런 집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줄을 세울 수 있다고 해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아이, 엄마하고 똑같은 아이, 만충 닮은 아이, 또 뭐 90% 아버지, 80%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90% 어머니, 80% 어머니 이렇게 닮은 순서대로 줄 세울 수 있죠. 그런데 사람도 하늘의 성격을 쏙 빼닮은 사람, 땅의 성격을 쏙 빼닮은 사람, 하늘을 중시하는 사람, 땅을 중시하는 사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하늘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 땅을 중시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나라, 반반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 이렇게 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하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요새는 단체 중에 하느님을 제일 많이 찾는 단체가 무슨 단체죠? 예? 예? 어느 단체가? 기독교죠.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 교회 수가 제일 많은 나라 찾아보면 됩니다. 네, 요 한국이라고. 하늘에 딱 붙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옛날부터 종교가 엄청 종교의 나라입니다. 이거. 그러면 외국 여행을 다녀보면 교회가 없는 나라 있죠.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 중국 이거는 빼야 됩니다. 그건 공산주의 체제 하에 강제로 그런 거고요. 예? 교회 못 본 나라 있습니까? 예? 거기는 이제 종교는 왕성하잖아요. 예. 그는 기독교 대신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독교 대신에 불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불교는 하늘을 안 찾는데 왜 그러냐? 그 언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언젠가 설명해드렸는데 불교는 하늘을 안 찾고 진리로 가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다. 대표로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은 그 불교 나라라서 기독교가 없다. 절이 많다. 아닙니다. 일본은 불교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종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가운데쯤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가운데를 한자로 뭐라 그러죠? 중국 아닙니까? 중국. 요거는 이제 동남아시아, 중동 요거 다 요쪽입니다. 유럽 요쪽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도 한 요 정도 되겠죠. 약간 일본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요게 근, 하늘, 아버지, 이걸 한국, 이렇게 이쪽을 곤, 땅, 어머니, 일본, 이렇게 하면 가운데 중국이 있고요. 한국 쪽에 동남아, 중동, 일본 쪽에 유럽이 있습니다. 미국은요, 중국 옆에 이렇게 있겠죠.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주역 조금만 이해해도요.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예컨대 은행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와서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왜 돈을 빌리러 왔냐? 외국에 회사가 이제 진출한다. 어느 나라 진출하냐? 이웃 일본으로 진출한다. 돈 빌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선생님 왜안 된다 그러실 것 같은데 예. 왜 안 되는지. 한국에서 제일 멀잖아요. 지역이 먼 게 아니라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 일본 가면 적응 못 합니다. 한국 기업 일본에서 성공한 기업 혹시 들어봤나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가깝다고 일본은 우리나라 뭐 같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런데 베트남에 진출한다. 그럼 빌려줘도 되죠.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집 와서 제일 성공 잘하는
적응자라는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태국, 몽골, 이런 데죠. 그 기업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에 진출한다.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 기업인데 일본에 가서 망할 걸 베트남 가면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보면 지구상의 나라들을 전체의 기본 성격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근계를 한번 풀어보죠. 하늘이다. 하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요새 사람들은 하늘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배우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옛날에 교과서 펴면 첫 글자가 하늘천. 우리나라 애국가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런데 왜 오늘날 사람은 하느님에 대해서 안 가르칠까요? 이상하죠? 그래서 하느님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른다고요. 왜 모를까? 오늘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들의 것을 공부하고 있나요? 우리 전통적인 거 공부 안 하죠.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배우고 있는 게 어디 거를 배우나요? 교육 내용은 어떤 걸 하고 있나요? 뭘 배우고 있죠? 음악은 어떤 음악을 배우고 있나요? 예? 서양 음악 아닙니까? 서양 음악. 미술도 서양 미술이죠. 정치, 경제, 교육학, 법학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전부 서양 거죠. 근데 서양 중세 때 게 아닙니다. 서양 근세 거. 그 서양 근세는 어떻게 시작하죠? 하느님을 부정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지금 사람들은 하느님이라는 거 없다는 거지 뭐. 온 세계 사람들이 하느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는 일이 뭐냐? 대답할 수 없는 거지. 하느님 없는데 뭐. 근데 진짜 없는지, 있는데 없다고 하는지 어느 쪽일까요? 음. 어릴 때, 그, 어릴 때 혼자 돼가지고, 갓난이 때 혼자 돼가지고, 난 부모 없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부모 없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없다 그럽니다. 그럼 난 부모 없다는 게 그게 진짜는 아니죠. 있는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하느님이 진짜 없는데 없다고 하는 건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건지, 어느 쪽일까요?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가 없다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엄청난 사기를 당했죠. 우리들이. 누구한테? 서양 근세인들한테. 그러니까 오늘날 학교에서요. 석가모니 학설, 예수의 학설,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 이거 가르치면 안 돼. 못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느님이 없는데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진짜 없냐?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석가모니, 공자가 사기꾼이 아닌데 그 사람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잖아.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서양 근시의 철학자들한테 사기당했다. 근데 왜 사기당했을까요? 그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대대로 선비 집안인데 옆집은 조폭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웃고을에 그 개발 바람이 불면 우리 선비가 뛰어가나요? 조폭이 뛰어갈까요? 조폭이 뛰어가죠. 선비는 그런데 안 가죠. 그럼 조폭은 폭력을 행사해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보다 집을 10배나 더 좋은 집을 지어갖고 오만 신통한 물건을 다 갖다 놓고 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죠? 애들한테. 야, 옆집은 잘못된 인간들이다. 그 따라가면 안 돼. 근데 옆집 애하고 우리가 싸움이 붙었어, 우리 애가.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 얻어맞고 울고 오면, 야, 친구끼리 그럴 수 있지. 네가 용서하고 참고 다시 잘 지내라. 그럼 옆집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예? 지고 오면 작살내죠. 너는 손도 없고 발도 없나 이놈아. 나가라 이놈아. 네 같은 애는 필요 없어 이놈아. 이렇게 가르치죠. 그럼 누가 얻어맞게 될까요? 둘이 어울리다가 보면. 예? 양반집 애가 얻어맞잖아요. 그럼 양반집 애가 어느 날 깨닫죠. 뭘 깨닫나요? 우리 아버지 교육이 틀렸어. 예.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입장이 돼 있다고. 우리 전통은 틀린 거야. 다 서양 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를 버렸죠. 서양 따로 갔다고요. 예. 그리고 거기는 온갖 신기한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은 인간미가 없어요. 하느님을 부정했습니다. 힘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속아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앞서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거를 버리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힘만 있었지 양반이 아니었는데 전 세계를 다 작살냈는데 거기는 진리가 없는데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인간이 괴물로 바뀌었죠. 그 현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는 일이 뭐냐? 아무도 모르지 뭐. 하느님이 없는데 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역 들어갈 때 우리가 기본부터 우리가 얼마나 사기당했는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는 일은 요 건은 뇌의 건괴다. 이 하늘 건자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괴라는 뜻이죠. 건괴. 하는 일이 뭐냐? 원형리정. 이렇게 돼 있어요. 무진장 어렵죠. 하늘이 하는 일을 원형리정 이렇게 설명한다고. 역시 주역은 어렵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 원형리정 이렇게 나오니까. 좀 쉽게 이해해보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면 쉽죠. 추나 추동 이러면 쉽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계속 돌아갈까요? 하느님이 만물을 살리려고 이 세상을 그렇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북극 지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을까요? 북극에는요. 예? 거기 술록 같은 거 살까요? 안 살까요? 살잖아요. 뭘 먹고 살죠? 거기도 여름에 눈이 좀 녹고 꿀이 있습니다. 예. 그럼 겨울 되면 남쪽으로 좀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다시 올라가고요. 인도네시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생명체가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시키는 게 하늘의 일이라면 추나 추동 그리면 될 걸 왜 원형이정이라고 했을까요? 하늘은 사계절만 돌리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도 이게 하늘이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돌리죠? 아침, 점심, 저녁, 밤. 그러면 추나 추동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평생은 어떻게 돌리죠? 소년, 청년, 장년, 노년. 그러니까 추나 추동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원형 리정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러면 원 그러면 하루를 치면 아침, 사계절로 치면 봄, 일생을 보면 소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서양 문화에 익숙해진 젊은 사람들이 주역을 읽으면 꽉 막힙니다. 이거 처음부터. 뭔 소리인지.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요. 봄, 여름, 가을은 활동하죠. 산천조목이 막 자라고 열매 맺고 하잖아요. 겨울에는 뭐 하죠? 쉬죠. 가만히 있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삶은 밖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활동하고. 일은 감추고 숨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될까? 이게 하늘이 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사계절 생산하면 생산이 많이 될 텐데 왜 4분의 1은 가만히 있어야 될까? 위장 크기가 1리터들이라고 하면 음식을 1리터만 먹으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먹을 때 위장 크기에 맞추어서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적게 먹어야 될까요? 예? 한 40%는 덜 먹고 60%. 요거 뭐죠? 나는 주고 3개는 그러니까 4분의 3을 먹고 4분의 1은 비운다. 예. 그럼 위장이 1리터면 4분의 1은 25%는 비운다. 250cc는 비워둔다. 그거 기본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인데
24시간 일하면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몇 시간 일해야 될까요? 몇 시간은 움직이지 않아야 하나요? 요거 해드리죠. 그냥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이죠. 6시간은 자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몸매가 정말 좋은데 한번 벗어보시면 좋겠네요. 얼마만큼 벗어야 될까요? 4분의 3만큼만 벗어야 됩니다. 다 벗으면 안 돼. 그건 기본입니다. 예. 부부간에 싸우는데 욕을 막 하는데 몇 %까지는 해도 될까요? 75%. 100% 욕을 해버리면 이제 정 떨어져가지고, 기본은 평균 치면, 예. 싸움 안 한 사람은 안 하지 뭐. 안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정 떨어집니다. 예, 4분의 3까지 욕하는 거는 그 다음에 또 계속될 수 있습니다. 4분의 4만큼 욕하면 그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친구 사이도 그렇고 싸울 때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기본이 4분의 3까지는 한계인데요. 그걸 넘어가면 이제 선을 넘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장수하는 동물들 보면 밥 먹은 뒤에 위를 갈라보면 대개 4분의 3 정도까지만 차지, 더는 차지 않습니다. 이게 원형리정에서 딱 나오는 거죠. 원형리정.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풀이 봄에 싹이 나서 자라죠. 자란데 이 열매가 달리죠.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리고 열매가 가을에 이제 떨어집니다. 가을에 떨어지고 나면 봄에 싹이 나는데요. 이 떨어진 열매에 다 싹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이 났다. 많이 살아기가 힘들죠. 쟤들이 다 먹으면. 많이 4분의 3만 자라고. 그럼 다 죽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 4분의 3을 남겨도 안 되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없애야 됩니다. 이게 다 싹이 나면요. 하나도 못 삽니다. 영양실조 걸려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요. 추위라는 게 무기라고 해요. 추위가 이걸 하나하나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거는 남겨놓고 약간이라도 시원찮은 건 다 죽입니다. 또 남겨놓고 수도 없이 죽이고 남겨놓고 죽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죠. 그럼요, 4개를 필요로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달아놓느냐 이거지. 4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수한 걸 빌을요. 그럼 4개만 달아놓으면 다 우수해질 것 같은데 경쟁을 안 해. 나태해진다고요. 그래서 잠뜩 놔두면 그중에서 엄청 경쟁을 해가지고 아주 튼튼한 것만 골라내려고 그렇게 많이 장만을 만들어 뿌립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걸 만들수록 많이 뿌리는 거죠. 그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제일 우수한 게 뭘까요? 제일 지능이 뛰어나고 우수한 거는 사람이죠, 사람. 그럼 사람은 이게 몇 개를 만들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2억 개 만듭니다. 2억 개. 너무 많이 만들죠. 안 들어봤습니까, 이거?
그래서 정자하고 국회의원하고 공통점이 있다 그러잖아요. 인간 될 확률이 기업분의 1이다.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그럼 왜 2억 개를 만들어야 되나요? 요새 남자들이 전자파에 너무 노출돼가지고 1억 개밖에 안 된대. 애 못 낳습니다. 1억 명을 경쟁시키면요. 2억 명 경쟁시키는 만큼 우수한 게 안 나와. 그래서 애 못 낳는 거죠. 심오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지구는 생명 있는 별이잖아. 별처럼 생명 있는 별을 또 하나 만들려면 생명 없는 별이 몇 개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2억 개 이상 있어야 돼. 그래야 지구 하나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럼 화성에 이사 간다고 미국인들이 돈 쓰고 있는데 다 보내지 뭐. 저는 그건 못 산다고 봅니다. 한 2억 개 이상 넘어가야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 지구 옆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그림을 보면요. 요 칠 안 한 부분이 요 보이죠? 요 칠 안 한 부분. 요게 몇 %쯤 될까요? 요 칠 안 한 부분. 대개 25%. 딱 꺾이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는 지금 칠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논의에 보면 회사 후소라고 그림 그리는 일은 하얀 바탕이 있은 뒤에 가능하다. 이게 논의에 있습니다. 왜 하얀 바탕이 있어야 되냐? 지금은 도화지가 하얀 바탕이잖아요. 근데 공자 때는 도화지가 없었어요. 종이도 없어. 그럼 어디에다 그림 그릴까요? 나무 판자. 나무 판자는 흰색이 아니잖아요. 그 흰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뒤에 그림을 그려요. 왜? 이 하얀 부분을 25% 만들려면 바탕이 하얀 칠이 돼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왜 이렇게 비워놨나요? 칠을 안 하고. 이 골짜기가 다 노출이 되면 신비감이 없습니다. 사람 몸도 다 노출돼 갖고 이러고 있으면 신비성이 없어져요. 안 보이는 부분이 신비한 그리고 이 보이는 부분을 신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겨울이 봄, 여름, 가을에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겨울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이 심판을 안 하면 봄, 여름, 가을에 생명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자다가 잊어버릴까 봐 안 자고 그걸 그대로 기억을 외워가지고 시험 치러 갑니다. 그러면 시험을 하나도 안 잊어먹고 다 잘 칠 줄 아는데요. 망쳐버립니다. 왜 망칠까요? 잠도 안 자고 그걸 딱 잊을까봐 잠도 안 잤는데. 네. 예? 내가 기억을 쉬지 못하면 밤이라는 게 잠을 잘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에 있었던 일을 심판을 한대요. 그러니까 낮에 홍길동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성질나 죽겠다. 그건 잊어라. 그건 지운대요. 근데 어제 주역 시간에 원형미종? 그거는 잊지 마라. 이렇게 기억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푹 6시간 잘 자야 시험을 잘 봅니다. 그때 기억이 딱딱딱 된대요. 그리고
뭐 흥분해가지고 심장이 나빠졌다. 잘 때 정리를 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다. 잘 때 해결한대요. 그 잠을 6시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잠깐만 쉬었다가 예, 그러시죠. 예, 조금 쉬었다가